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구글이 말한다. 한국 주택 가격은 3중 2가 거품이다. 세 채 중 두 채가 거품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품은 세 채 중에 세 채가 다 거품이죠. 가격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격이 3이면 그중 2가 거품이라는 겁니다. 서울의 센터 지역은 그 정도 거품이 쌓였다고 보는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이 말한다고 제가 그랬죠. 구글에다가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뉴욕 1인당 소득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완성이 안 돼서 그런지 뉴욕의 1인당 GDP가 나옵니다. GDP. GDP는 좀 더 잡히겠죠. 소득보다는. 뉴욕의 1인당 GDP 환율 1,400원만 놓고 계산을 해보더라도 1억 6천입니다. 1억 6천. 뉴욕의 1인당 GDP는 1억 6천. 밑에 보면은 도쿄 광역권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쿄 광역권도 무시 못하죠. 아시아권에서 더 빡짝빡짝 모여서 산다는 건데 서울은 도쿄보다도 더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경제 규모는 적습니다. 서울의 1인당 GDP는 5,700만원 정도 됩니다. 뉴욕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욕 검색했듯이 서울 1인당 소득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1인당 소득이 3천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의 서울, 뉴욕은 어떤가? 세계의 서울이죠. 뉴욕은. 한번 보면은 하우징 애니웨어 이런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자료를 긁어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뉴욕의 평균 급여가 대략적으로 94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억 1,300만원이죠. 그러니까 서울 평균보다도 3배가 넘죠. 3배가 넘습니다. GDP 기준으로는 3배 정도,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 기준으로는 월급이 대략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3배 이상 나죠. 이상 나고 그리고 뉴욕은 넓죠.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한번 보면은 뉴욕의 맨하탄,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맨하탄 평균 소득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이 평균을 엄청나게 끌어올렸겠지만 서울이 3천입니다. 서울 전체가 3천. 그런데 맨하탄은 2억 4,600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더 브록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 거 보니까 뉴욕의 도봉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급여가 9,400만 원입니다. 뉴욕의 도봉구 월급이 서울 평균의 3배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소득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84 전용 공간이 한 25평, 24평, 25평 정도 되는 건데 서울에 지금 비싼 데가 3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30억. 물론 중심이죠. 매매가 30억. 그런데 전세 자료를 보면은 1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과장 좀 보태서 전세에다가 3배 정도 하면은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환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3배 차이 나죠. 뉴욕 중심지로 갑니다. 3배 이상 납니다. 사실 소득이. 그래서 서울 매매가가 정상적인 매매가가 전세가가 맞다면 12억이 매매가가 맞다면 뉴욕 중심지 매매가는 36억 정도 해야 되는 거고 서울 중심지 매매가가 30억 정도 한다면은
뉴욕 중심지는 90억 정도 해야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진로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진로우 미국의 네이버 부동산 뭐 그런 격인데 들어가서 보면은 아무리 뉴욕이라도 중심지 물건 중에서 90억 정도 하는 물건은 엄청나게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전용 84 정도 사이즈 같으면 대략적으로 36억 해도 결코 과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서울의 중심지 아파트 가격은 84 기준 12억도 과하죠. 사실은 12억도 과합니다.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주택 가격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메커니즘은 이런 거죠. 소득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 소득 대비 월세도 그만큼 올라가죠. 월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매매가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수익률이 올라가는 격이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매매가가 그대로면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매매가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급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서울하고 뉴욕하고 지금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중 2가 거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PIR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PIR에 들어가는 지수 자체가 그걸 뽑는 기간마다 다 달라가지고 우리나라가 30이라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30이다 또는 우리나라 15다 이제 우리나라 10까지 떨어졌다 라고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뉴욕의 평균 월급하고 서울의 평균 월급하고 비교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삼척동자가 딱 보기에도 3중 2가 거품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전세 때문이죠. 전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보증을 국가가 해줍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은행이 마음 놓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대출금 과다하죠. 그래서 거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글로벌 표준은 아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 거품은 특히나 비정상인데 소득은 고만고만한데 지금 주택 가격만 올라간 상황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만 사라지면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어 있죠. 정부가 보증 안 해주면 그러면은 매매가가 지역에 따라서 반토막 나는 데도 있고 3분의 1 토막 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거의 1%입니다. 1%. 지금 23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24년, 25년도 1%죠. 인플레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 금리 끽해봐야 3%. 그렇다고 해서 저금리니까 주택가격 오른다.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세제도 때문에 비정상이죠.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가 낮아지는데 그게 호재랍니다. 이건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재 아니면 바보죠. 케인즈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엄청나게 웃을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하여간 희한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경제 성장률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면에 미국은 지금 국채가 10년짜리가 4.6%입니다. 인플레, 경제 성장 2% 잡더라도 지금 가상금리가 2% 하면은 4%는 된다는 거죠. 지금은 좀 높은 것 같은데 금리가 미국 국채 못 잡아도 4% 정도는 나온다는 거니까 2% 이상 저 큰 규모의 경제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가 2% 이상 성장하는데 한국은 1% 목표가 1%라고 합니다. 목표가 1%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미국이 3배가 높아야 되고 거기다가 장래 성장성까지 고려하면은 최소한 5배 정도는 미국 주택가격이 비싸야 정상인데
지금 가격 보시면 황당합니다. 많이 황당합니다. 뉴욕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쌉니다. 그 주택의 사이즈 대비 가격을 보면은 뉴욕보다 한국이 비쌉니다. 서울, 특히 서울 센터. 그러니 3중 2가 거품이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어린아이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상한 어떤 주입, 쇠뇌, 펌프질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언론에서 고착화시키고 있는 그 펌프질 다 제껴놓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엄청난 거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